첫 번째는 단연 이겁니다. 104일 만에 도보 10분 거리 숲속에서 발견이 됐다. 결국 이 석 달 전 실종이 됐던 장미란 씨 추정 취신이 오늘 점심때쯤에 발견이 됐습니다. 실종된 지 104일 만입니다. 발견된 현장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바로 저기입니다. 바로 저기요. 제주시 한림읍 한 초등학교 주변의 야자수 밭입니다. 지금도 야자수가 무성하죠. 옷과 슬리퍼 그리고 휴대전화 그리고 장미란 씨가 차고 있던 금팔찌가 저 야자수 밭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은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하는 작업은 끝이 났고요. 폴리스라인을 치고 시민과 차량의 현장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이 돼서 발견 당시 장미란 씨의 여부를 바로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실종 접수 당시 장미란 씨의 인상착의와 일치한다는 게 현재 경찰의 설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찰은 뒤늦게 지난 20일부터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한 집중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장미란 씨 가족들도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주도로 급히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타까운 건 바로 저 야자수밭, 장미란 씨가 발견된 저곳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저 야자수밭은요, 장미란 씨가 머물렀던 숙소에서 불과 500m쯤 떨어진 곳으로요, 도보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저희 기자가 마지막으로 장미란 씨가 머물렀던 숙소에서 시신이 발견된 저 야자수밭까지 경로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저 장미란 씨가 머물러 숙소에 나오니까 저렇게 넓게 펼쳐진 양배추 밭이 보입니다. 이 밭을 지나면 차량 한 대가 겨우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이 나옵니다. 가로등 하나 없이 인적이 드문 길이 쭉 이어져 있는 겁니다. 밤에는 사람 많이 안 다녀요. 뭐 감시 카메라는 얼마나 있어 이건?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다 아는 사람들 다니니까. 예, 이 경로에는요, 지자체 등이 설치해 운영하는 방범용 CCTV는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처 민가에 설치된 CCTV 한 대가 이 경로를 비추는 거의 유일한 카메라였는데요. 현재는 영상 보존 기간이 지나서 삭제돼서 열람할 수 없고 남아있는 영상은 장미란 씨 남자친구가 직접 확보한 방금 전에 지나갔던 저 CCTV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 해당 야자수밭 장소를 볼까요? 숙소에서 200m가량 이어진 길을 걷다가 오른쪽 길을 꺾으면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밭이 보입니다. 이 밭은 사람 키보다 훨씬 더 큰 저 야자수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깥쪽에선 야자수로 빽빽한 숲풀 안쪽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경찰의 최초 수색에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경찰은 장미란 씨의 죽음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된 위치와 발견 당시 시신의 자세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로선 타살 가능성이 낮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추정입니다. 공식 부검은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그 옷과 그리고 슬리퍼, 휴대폰이 동일한 것으로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다만 시신 발견 현장에서 유서 등의 문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자수밭 그 현장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그 얘기. 문제의 그 경찰 풀려났다.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오늘 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그 제주 서부경찰 소속 A 경장이 유치장에서 갑자기 풀려났습니다. 저렇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 경장이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섭니다. A 경장이요, 허위 종결했다가 100개월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 유가족들 아예 멱살을 잡고 달려듭니다. 유가족이가 친할 수 없으십니까? 와봐. 유가족이 말씀해주십니까? 야, 말해봐. 아니, 나가 뭐라고. 보신 그대로 유치장 석방 당시 상황 아수라장이 됐죠. 유족들을 뿌리치고 차로 향하는 A 경장을 향해서 다시
재차 달려들며 옷을 잡아 끌기도 합니다. 이 석방된 A 경장은요, 석방 직후 귀가를 하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시신 발견됐는데 유가족께 한 말씀 하시죠. 죄송하지도 않으신 겁니까? 일단 사과나 반성의 말도 없었습니다. 유가족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A 경장이 탄 차량을 쫓아서 앞길을 막아서고요. 일단 이렇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본인이 접수받은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그제 긴급 체포가 됐었는데 위법한 체포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체포 적부심 신청을 했고 오늘 오전에 열린 체포 적부심에서 법원은 A 경장의 주장을 받아줬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A 경장은 계속 소재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걸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긴급 체포가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체포영장도 안 받고 체포할 만큼 사안이 긴급하지 않다고 본 건데요. 이 A 경장은 이번 사건 말고도 과거 200건이 넘는 실종 사건을 사실상 단독으로 종결한 바가 있어서요. 경찰은 또 다른 허위 종결 의심, 셀프 종결 이런 의심이 없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일단 A 경장 이렇게 되면 석방 상태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죠. 검찰도 저 A 경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수사 당국의 A 경장 신병 확보 여부는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제가 오른 세 번째 리포트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수색하자 실종자 시신 벌써 네 번째. 그런데요. 주말 새에 알려진 시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미란 씨 수색 작업 중에 발견된 60대 남성 백골 시신. 지난달에 실종이 됐었습니다. 숨진 남성의 유가족은 이 경찰이 실종 사건 접수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에 울분을 토합니다. 첫 신고를 A 경장이 허위 종결한 줄도 모르고 다시 신고를 하러 방문을 했지만 다른 경찰관은 가족들에게 수색을 떠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했는데 또 신고를 하러 갔어요. 아버지가 뭐 가족 찾지 말라 그래 똑같은 반박 얘기를 하대요. 저한테 워딩 그대로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세 번째 실종 신고를 하러 갔을 때는 아예 다른 경찰서를 찾아가 보라고 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경찰을 믿었어요 저는. 어머니 혼자 또 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럴 거면 딴 데 가서 알아보래요. 이게 국민을 위한. 그리고 장미란 씨 사건 보도 이후에 네 번째 신고를 하자 하루 뒤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진 겁니다. 사건이 커지니까 그 팀장이 직접 한 번 더 해봅시다. 찾아봅시다. 그러면 그 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 울분을 감추지 못하는 저 유족이죠. 그런데요.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말고도 그리고 방금 봤던 저 60대 남성 말고도 인근에서 또 다른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신은 또 다른 인물입니다. 제주 에어룹 무수천 인근에서 60대 시신이 발견된 오전 9시 35분쯤입니다. 지난 12일 가족이 남성을 찾아달라고 실종 신고를 한 지 11일 만에 찾은 겁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나 카드 사용 등 생활 반응이 없자 CCTV로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오늘 소방 전체 불러가지고 몇 명 출동하셨나 모르겠는데 많이 왔어요. 순대하다가 바로 찾았어요. 타살 협의점이 없고 이 A 경장이 허위 종결한 두 사건과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세 사건 모두 A 경장이 소속된 제주 서부경찰서가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60대 남성의 시신은 그제 구자읍에서 발견이 됐고 오늘 오전 또 다른 남성 60대 남성이 에어룹 무수천 인근에서 그리고 1시간가량 뒤에 한림읍에서 앞서 제가 짚어봤던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잇따라 발견된 겁니다. 장미란 씨 시신 사건이 불거진 이후 무려 3일 동안
단 3일 동안 무려 4구의 실종자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제주에서 접수된 성인 실종 건수는 작년 786건에 이어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370건에 달합니다. 예, 이제 국내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왜 여자 히틀러냐? 김민석 대표를 고소한 사람입니다. 지금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간의 공방, 이제 수사로까지 번졌습니다. 예, 오늘 오후 영등포 경찰서입니다. 피고소인 김민석이라고 적힌 서류를 들고 아예 경찰서를 찾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5.18 토론회를 주최한 본인을 여자 히틀러에 비유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악의적 인신공격,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겁니다. 제가 어째서 여자 히틀러입니까? 국회에서 특정 이슈와 관련해서 토론회 한 번 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김민석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자 민주당은 피해자를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지금 이진숙 의원이 써야 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퇴서입니다.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예 국회 운영위에서는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두고 여야가 세게 맞붙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막말들이 그동안 진짜 차고 넘칩니다. 뒷골목 조직폭력배와 같은 그런 은행을. 전두환 면죄부 토론회입니까? 그런 토론회를 주최한 사람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눈틀막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뭐라고요? 눈틀막이요. 예, 여당 원내대표이기도 한 한병도 운영위원장, 여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이진숙 의원에 대한 결의안 상정을 예고했습니다. 제가 오른 다음 리포트입니다. 예, 성범죄 피해자 2명 더 있다. 이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 사람.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입니다. 그런데요, 새롭게 뒤늦게 알려진 사실, 미성년 피해자가 2명 더 있다는 겁니다. 미성년자 건드리는 거예요? 증거인멸. 더 이상 미성년자 건드리지 마세요. 알려졌던 2명 모두 미성년자였는데요. 최영중 전 의원 사건 피해 미성년자만, 그러니까 현재까지 모두 4명이 된 겁니다. 2명의 추가 피해자는 검찰과 경찰의 보강 수사 가운데 이 통신 내역 등의 추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영중 전 의원은 중학생을 상대로 차량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죠. 또 비슷한 시기에 다른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기도 했습니다. 최영준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을 몰랐다가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일인 내일 최영중 전 시의원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예, 저도 이 뉴스 보고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배추를 싱싱해 보이라고 점점점. 예, 주말부터 말들이 많은 게 있습니다. 바로 중국 배추. 예, 영상을 다시는 한번 봐야 되겠죠. 작업자들이 액체가 담긴 대야에 배추를 담갔다가 트럭에 실는 모습, 바로 트럭 주변에 놓여진 빨간색 병엔 영어로 포름 알데히드라고 써 있습니다. 배추가 시드는 걸 막으려고 시신 보존제에 쓰이는 1군 발암 물질을 그대로 쓴 겁니다. 이 국내에 수입되는 김치 가운데 99%가 중국산인 상황인 이 상황에서 시민들은 당연히 충격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왜 사람 먹는 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찝찝해서 못 써요. 아니 수입 배추를 어떻게 써?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되나? 어디 나가서 뭐 마음 편하게 먹겠습니까? 그러게요. 식약처는 이 해당 문제의 배추가 국내로 수입됐는지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여부 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추가 정보 확인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임을. 수입 배추가 들어오면 무작위로 검사를 하지만요. 중국 속과 농약 그리고 병충해만 검사할 뿐 공업용품인 저 포름알데히드는 검사 항목이 없습니다. 이 포름알데히드는 중국 내에서도 엄격히, 당연하겠죠, 엄격히 금지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당장 오늘부터 중국산 수입 배추에 대해서 저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추가했습니다. 중국 얘기 있었고요. 미국 얘기, 오늘 중요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깃발을 흔들자 미국의 심정부가 흔들했답니다. 세계 정치 중심 미국 워싱턴 DC 한복판이 저렇게 주말 내내요. 아예 자동차 경기장, 레이싱장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미국의 독립 250주년을 맞아 열린 자동차 경주대 본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초록 깃발을 흔들며 레이스 시작을 알렸고요. 경기에 앞서 전용 방탄 차량 비스트를 타고 트랙을 돌기도 했습니다. And I think he said he was down 211 times to try and get it done. And when he came to see Trump, it got done in about 15 minutes. And it's turned out to be much bigger than we ever even thought possible. 그리고요, 화면에 보이시죠? 카타르로부터 선물 받은 새로운 전용기와 미 전략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도 행사 분위기를 저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이 경주대회 현장에는 수만 명의 관람객이 몰렸는데요. 레이싱 트랙을 따라 사람들이 빼곡하게 가득 찼습니다. 평소 제한 속도가 워싱턴 DC 도심이 시속 대략 한 50km 정도인 걸 고려하면 이번 경주 차량 아예 최고 시속 대략 320km까지 질주를 한 겁니다. I felt like if I didn't come, I'd be missing a once-in-a-lifetime opportunity. So I just wanted to come and check it out. It'd be nice to see cars flying down Pennsylvania, something that I can't do. 일단 볼거리가 풍성한 건 분명했습니다. 다만 지난번 백악관에서 있었던 이종 격투기 대회에 이어서 이번 자동차 경주 대회까지 미국 내에서도 건국 250주년 이벤트를 오롯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 취향으로만 꾸몄다. 이런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른 마지막 리포트는 바로 이겁니다. 목숨 걸고 타는 대륙의 발. 전기차가 가장 발전한 나라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이웃나라 중국입니다만 여전히 자전거가 필수 이동 수단이죠. 그런데 저희 채널A 베이징 특파원이 성시온 특파원이 실제 자전거 도로를 직접 체험해 봤는데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분명 자전거 신호등은 파란불인데 건너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얘 우회전하는데? 어떻게 지나가? 고비를 넘긴 줄 알았더니 대형 버스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성시원 특파원의 육성도 직접 들어봤죠. 이번에는요, 아예 다른 방향에 있는 전동 이륜차를 피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중국에서 대륙의 발이라고도 불립니다. 자전거 수가 6억 대에 육박해서 인구 절반에 맞먹고요. 하루 평균 공유 자전거 탑승 횟수도 1억 2천만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전용도로도 저렇게 따로 있고요. 하지만 위험천만한 순간이 꽤 많습니다. 전용도로가 끊겨 있거나 어떻게 하지? 보시는 그대로죠. 전용도로 중간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차로에서 달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전용도로에 정체한 배달 오토바이를 피하니까 이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어떡하지? 이어 들어오는 각종 차량까지 피해야 했습니다. 이 차로로 다녀야 하는 오토바이마저 수시로 튀어나와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빵빵거리지 마세요. 우와. 실제로 주행이 쉽지가 않네요. 이 베이징 교통기복구상 비자동차 도로는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 같은 비동력 차량이 다녀야 하고 오토바이는 차로로 다녀야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겁니다. 在机动车道对，我不知道。还有就是可能比较属于模糊的那种边界，它万一 현지 매체들은 중국 내 자전거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지만 관련 인프라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성시현 특파원의 자전거 체험기까지 오늘 제가 전해드린 리포트는 8개였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제가 앉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더 하나하나 뜯어봐야 할 이슈를 가져와 봤는데요. 김종석의 왜, 오늘 첫 번째는 당연히 이거일 겁니다. 장민환 씨 추정시 발견된 오늘 10분 거리 왜입니다. 예, 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장민환 씨 실종 사건요. 기억하시겠지만 시작은 저 단 한 장의 SNS 전단지였습니다. 통화됐고 잘 있는 줄 알았죠. 저는 기사 보고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인지하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울면서 너무 화가 나고 손발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 거짓말만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경찰한테는 지금 제일 원망스럽죠. 예, 제가 반드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잠깐 나와봤습니다. 장민환 씨 쪽이요. 실종 신고를 한 건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간 당직 중이던 A 경장은 남자친구에게요. 장 씨와 통화했는데 잘 있다고 했고, 상부에는 장민환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뒤에 2시간 40분 만인 밤 9시 16분에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실종 사건의 대략적인 골든타임 72시간이 이렇게 쭉 너무 쉽게 사라진 거죠. 그 이후의 상황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장민환 씨는 숙소에서 최직선거리로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무려 104일 만인데다가 그간 폭염이 이어진 탓에 경찰이 덮은 사이에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요, 장민환 씨 실종 전후 상황을 규명할 이 CCTV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제주 한림읍 일대는 방범용 CCTV를 비롯해서 111대 더하기 7대, 그러니까 모두 118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CCTV에는 5월 12일부터 20일까지의 영상이 모두 지워지고 남은 게 없었습니다. 바로 보존 기간 30일경과 보관 기한인 한 달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장소에 누구와 함께 있었고 맨 마지막 장소에 가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그 추적을 통해서 실종 신고 그 당사자의 관계인도 추적할 수 있고요. 또 그 필요한 경우 범죄와의 연루가 혹시 있었던 것에 대한 조기 판단도 가능한 것인데,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수사의 그 단서를 처음부터 파악하지 못했던 또 다른 실패의 한 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종 신고가 처음 접수됐을 때 경찰이 단 몇 대 CCTV만 돌려봤다면요, 사건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경찰은 일단 오늘 장민환 씨에 대해 외형상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장민환 씨 남자친구는요, 실종 당일까지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힘든 일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일 겁니다. 그런데요, 패턴이 몹시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장민환 씨 사건 말고도 이 A 경장은 이로부터 2달 뒤인 지난달 2일에도 이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5시간 반 만에 연락이 닿았고 본인이 위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했습니다. 결국 담당 경찰이 똑같이 뭉개고 셀프 종결 의혹이 있는데도 이걸 검증할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두 사건 모두 가족이나 연인의 다시 신고에도 곧바로 경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게 두 사건 판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200건을 이 사람이 혼자 했고 이분이 전에 무슨 범죄 전력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 개인의 문제로 몰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 사람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찰 당국의 문제입니까? 개인의 문제도 일부가 있고 시스템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팀장이나 과장이 사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실종 시스템에서 임의로 삭제를 하는 바람에 조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거는 그냥 지우면 그만이던데요, 담당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우고 입력할 때 누군가의 어떤 하이라키상의 무슨 이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없던데요?
그렇죠? 예, 지금 시스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개선하기 시스템의 위해서- 잘못이지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건 국가의 잘못이고 시스템의 잘못 아닌가요? 네. 예, 시스템의 잘못 아니냐. A경장의 개인 일탈 아니지 않냐. 이렇게 경찰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덮어버리지만 않았다면 장민환 씨 추정되는 시신이 104일 만에 그리고 60대 남성의 시신은 무려 51일 만에나 발견되지 않았을 겁니다. 10분 거리 만의 외. 두 번째 김종석의 외입니다. 뒤집기 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요,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새롭게 발표된 여론조사는요, 6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지난주보다 2.8%포인트 떨어진 40.2%였는데요. 글쎄요, 여당 내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신임 당대표가 돼서 이제 당정일체가 됐고 지지율 오를 일만 남았다고 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단 컨벤션 효과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있습니다. 특히요,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쳐줘야 할 호남이 되레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8.8%포인트 하락. 예. 이게 보통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마지노선을 대통령 지지율 40% 정도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날짜별로 보면 40%를 유지하던 지지난주 대통령 지지율이요, 지난주에 들어서는 신임 당대표가 뽑혔는데도 소폭 떨어지더니, 그리고 날짜별로 보면 아예 이렇게 그 다음 날 20일은 38.7%, 그리고 전날은 이제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만난 날 용산 부지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21일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보신 그대로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이 용산공원 단판위에 만났지만 입장차를 만난 날, 입장차를 확인하고 헤어진 날이기도 하고요. 저 목금 전후는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아예 조희대 씨라고 부리면서 사퇴를 요구한 때이기도 합니다. 결국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강력한 세제 개편을 밀어붙이던 당정도 이런 떨어지는 지지율에 뒤늦게 수습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민석 신임 지도부 아예 다급하게도요, 부동산을 향해서 민심 저항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당대표 입장도 그렇고 지도부가 봤을 때 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의 취지에 대해서도 공감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민감도, 체감도를 봤을 때 저는 민심의 저항이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는요, 아예 여당 의원이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걱정하는 장면까지 연출됩니다. 너무나 많은 정책 목표 그리고 있잖아요. 손질을 받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 가장 저는 문제가 뭐냐, 국민들이 관심 갖는 거는 결국에는 주택 시장, 그 매매와 전월세 시장의 안정 아니겠습니까? 주택 내가 어디다가 보유하고 살지는 않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주택 시장을 좀 왜곡시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정상화를 했는데요. 다만 비거주하는 게 좀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을 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당은 정부의 부동산 증세 핵심 내용을 수정 요구했고요. 청와대도 오늘 이 비거주 1주택자 과세를 3주 만에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저항을 부르는 정책을 손보겠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만, 그러면 앞으로요, 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가 어떤 사연이 있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런 가정사를 하나하나 공무원들이 무슨 수로 다 검증하겠다는 건지 또 다른 문제가 남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예외는 또 다른 예외를 낳고 결국 이 부동산 관련 누더기 3번만 남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종석의 외 두 번째 뒤집기 외까지 살펴봤습니다.